여러분, 혹시 최근에 술 마시는 횟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술을 아예 안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 젊은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점점 술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은 술 안 먹는 MZ세대, 몰락 중인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개인별 연간 순알코올 섭취량을 살펴보면 2015년 9.1리터를 정점으로 매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전체 주류 생산량 역시 2015년 40억 7,400만 리터에서 2023년 36억 1,900만 리터까지 대폭 축소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술 판매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음주 관련 사건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신고 건수가 2016년 약 2만 2천 건에서 2023년 6천여 건으로 무려 72%라는 놀라운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는 단순히 술 소비량만 줄어든 게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문제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음주와 건강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하루 한 잔 술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이 만연해 있었지만 이제는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등산, 헬스, 테니스, 달리기 같이 운동하며 건강한 삶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저속노화 식단, 혈당 조절, 식단 관리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되면서 금주와 절주를 선언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죠.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코올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현대의 젊은 세대는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멘탈 케어에 더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 더 건전한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리고 온라인 세계의 발전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놀려면 실제로 만나야 했고 특히 남자들끼리 만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노는 문화가 매우 발달해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만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드니 당연히 술 소비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SNS 시대에는 실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긴 하죠. 과거에는 부끄러운 일을 해도 목격한 사람들만 기억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의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높은 청년 실업률, 치솟은 집값,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등이 선진국 공통의 문제가 되었죠. 미래도 불안정하고 고정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돈 문제가 항상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죠. 또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하면서 음주를 사회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소버 큐리어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술에 취하지 않으니라는 뜻의 소버와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결합한 단어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일부러 술을 마시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즉 술을 마실 순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는 단순한 금주와는 다른데요.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정한 도수의 술을 소량만 즐기는 방식이죠. 거기다가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마시더라도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마시고 죽자가 아닌 술을 즐기자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미식으로서의 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이로 인해 고급 와인을 함께 즐기는 모임이나 위스키 팝업 스토어 같은 이벤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마시는 술을 찾으면서 오히려 고급주의 매출은 성장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좋은 술을 조금씩 음미하며 즐기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죠. 거기다가 알코올 몰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 강압적인 음주 문화의 변화인데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후 음주 강요는 괴롭힘으로 간주되면서 회식 관행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술자리에서도 안 마신다고 하면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회식 횟수는 줄고 시간도 짧아졌으며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MZ세대는 회식을 가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식을 참석하지 않는데 이것이 주류 판매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거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음주 문화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죠. 반대로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이나 홈술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회식과 같은 단체 문화가 이전보다 사라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답변이 79.2%에 달했고, 회식을 하더라도 전보다 일찍 끝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답변도 76.2%였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생활 패턴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이죠. 경제 위기, 사회 위기 등 큰 위기 후 정착하는 새로운 일상을 뜻하는 뉴 노멀이 자리 잡으면서 젊은 세대의 음주 이탈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주류 업계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는 바로 무알콜 또는 저알콜 제품인데요.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은 2014년 81억 원에서 2021년 415억 원, 2024년에는 약 704억 원, 2027년에는 946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자영업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자영업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였는데 여기에 알코올 소비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영업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마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매우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음주 관련 사고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흡연, 폭력, 자동차 사고 등도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젊은 세대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절주, 금주 트렌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서 문화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알코올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고 새로운 형태의 사교 문화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있죠. 개인의 건강과 만족감을 우선시하는 헬시 플레저 문화가 Z세대 사이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멋있고 즐거운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재밌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감을 찾고 있는데요. 물론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고유의 음주 문화는 전 세계에 소개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 자산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적당히 조절하며 즐겁게 마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회도 이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사교 문화와 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